옛날 한국의 동해 바다 근처에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 생활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이끄는 바다, 생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매년 성대한 바다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바다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왕국을 매우 사랑했어요. 용왕은 대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래들과 상어들, 그리고 다른 바다 생물들을 다스리며 어지러운 바다를 정리하곤 했죠. 그리고 용왕의 도움으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운 겨울이 끝나갈 무렵부터 미지의 바다 괴물 이동해 깊은 곳에 나타나 마을과 바다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도 무서워했고 마을 사람들은 괴물의 공격에 대비하며 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을에는 용기를 가진 젊은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태영이었습니다. 태영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결심하고 바다로 나아가 괴물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태영은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바다로 가서 괴물과 싸웠고 마침내 괴물을 무찌르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태영은 중상을 입었고 바다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용왕의 장녀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나타나 태영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여 태영의 생명을 구하고 그를 바다에서 육지로 데려다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태영의 무용담과 인어공주의 희생에 감동하고 그들의 용기 덕분에 다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인어공주를 기리며 축제를 열고 그녀의 용기를 기념하기 위해 바다의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마을의 나날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동해의 어느 깊은 자리에 아직도 인어공주와 용왕의 이야기 가조영이 간직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이 즐겨 찾던 작은 언덕 위에서 바닷바람에 실려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의 호랑이처럼 용맹한 태영과 아름다운 인어의 이야기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의성 지역에 마늘을 재배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누구보다도 마늘을 사랑했고 그의 마늘은 항상 지역에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비밀은 무엇보다 자연을 존중하는 방법과 마늘과 대화하는 기술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마늘밭을 가꾸고 있을 때 땅속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을 조심스럽게 파보니 작고 반짝이는 마늘 요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정은 놀란 듯한 농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안녕, 인간의 세계에 사는 농부여. 당신은 나의 안식처를 발견했군요. 당신의 성실함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의 감명을 받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농부는 요정의 존재에 경이로워하며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요정은 농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쌓아온 성실함에 대한 보답으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건강한 마늘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네. 그러나 명심하게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네. 농부는 기꺼이 요정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요정이 알려준 비법에 따라 마늘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마늘은 더욱더 특별해졌고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요정의 경고를 잊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쉽게 꺼지지 않는 법. 어느 날 농부의 친구가 방문하여 와전된 소문을 듣고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농부를 유혹했습니다. 농부는 처음엔 흔들렸으나 곧 요정의 경고와 약속을 떠올리고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내 자기를 신뢰하는 농부의 결점을 알아챈 마늘 요정은 다시 나타나 농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내 강한 마음을 시험해보았다네. 내가 유혹을 뿌리친 것에 대해 정말 감동했네. 내가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은 당신의 마을에 영원히 좋은 수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이네. 그리하여 요정은 사라졌지만 농부의 마을은 그 이후로도 항상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주민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며 다음 세대의 일을 기꺼이 전해주었습니다. 이 전설은 지금도 의성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곳의 마늘은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일 뿐만 아니라 의성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태백의 산속 깊은 곳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고대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그 옛날 태백산 아래에는 신비한 용이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 용은 하늘을 나는 대신 땅속 깊은 수맥을 지키며 태백산을 비옥하게 했다. 그러나 용이 1000년을 넘기면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심장은 태백의 땅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태백의 한 작은 마을의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민우였고 어머니는 항상 민우에게 용의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용의 심장은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그 심장을 찾는 자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란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민우의 상상력을 불태웠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어느 날 어머니는 민우에게 말을 남겼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떠나더라도 용의 심장을 찾으려. 그것이 우리 마을을 번영으로 이끌 유일한 방법이란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민우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용의 심장을 찾기로 결심했다. 민우는 매일같이 태백산을 올라 촌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맥의 흐름을 따라갔다. 산세가 험한 날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땅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했다. 민우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소리를 따라갔다. 드디어 도달한 곳은 작은 동굴이었다. 동굴은 매우 어두웠고 신비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민우는 끝을 내고 말리라는 결심으로 동굴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1000년 전부터 숨겨져 있던 용의 심장이 그의 눈앞에 모습이 드러났다.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심장은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 용의 심장을 발견한 민우는 그것을 조심스레 움켜쥐었다. 그 순간 태백산 전체가 떨렸다. 용의 심장은 민우의 가슴 속에 녹아들어가 그의 일부가 된 것이다. 민우는 용의 심장을 얻고 나서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귀환은 마을에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민우가 가져온 용의 에너지는 마을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민우는 태백산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그는 용의 힘을 가지고 태백산과 마을을 지키며 마을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태백의 땅에는 또 하나의 위대한 전설이 전해졌다. 민우와 그의 끝없는 용기, 그리고 태백의 자연과 함께한 위대한 시대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과 후세들에게 기억되었다. 태백의 전설은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지며 그 땅을 지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용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드넓은 들판으로 둘러싸인 전주에는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전주 주민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평온함을 선사하는 소중한 장소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숲을 희망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희망의 숲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왔는데 그 비밀은 숲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조각상에 얽혀 있었습니다. 전주 주민들은 대나무 숲 한가운데에 감춰진 이 작은 조각상이 매년 봄이 오면 마법처럼 빛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대나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유기적인 음악을 연주하듯 아름다운 소리를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저마다의 소원과 꿈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왜 어떻게 대나무 조각상이 그처럼 빛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한 해 봄 마을에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각상이 이리 반짝이는 이유를 알아내려는 호기심 많은 소녀 수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항상 대나무 숲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 모든 걸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조각상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는 몰래 숲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영롱하게 대나무 숲에 비추며 길을 밝혔고 수진이는 조각상의 위치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조각상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잠시 멈췄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조각상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조각상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나는 이 숲의 수호자요. 당신과 같은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이곳의 비밀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어지는 수호자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수호자는 이 숲이 전주를 보호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각상이 빛을 발할 때마다 주민들이 숲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반응하여 그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숲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마을 광장에서 전주의 주민들을 모았고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이가 한밤중에 본 것을 믿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별빛처럼 반짝이는 그녀의 눈을 보며 차츰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주 주민들은 숲을 더욱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나무 숲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대나무 숲에 대한 사랑은 전주를 더욱더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주의 희망의 숲은 그 자체로 전설이 되었고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